요즘은 전문직도 폐업하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가 나올 만큼 정말 먹고 살기가 팍팍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부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일찍 그냥 퇴사를 하고 내 개인 사업을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퇴사를 하고 지금은 4년 정도 지나가면서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퇴사하고 지금까지 어쩌면 퇴사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치면은 거의 한 7, 8년이 된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강의 비용으로 3천만 원씩이나 지불을 하고 느낀 점들을 정말 가감없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시대의 온라인 사업으로 살아남기를 도전 중인 김트봇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부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부업을 내가 하면 좋을지 이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강의비로만 3천만 원씩 쓰면서 느낀 점을 바로 6가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부업을 하지 않는 사람, 부업을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주변을 돌아보면은 부업 얘기 꺼내는 사람 생각보다 잘 없죠. 그리고 부업하냐고 물어봐도 회사에서도 한다고 말하는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왠지 아세요? 겸업 금지라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업에 관심은 있고 혹은 부업을 하고 있어도 회사나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막상 시작했다 해도 실패할 수 있으니까 얘기하기를 부끄러워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제가 부업 강의를 3천만 원씩이나 쓰면서 느낀 건, 수업 갈 때마다 오프라인 모임에서 수강생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부업하고 있는 거 회사 그리고 직장 동료 지인들에게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최대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지향했지만, 회사 일이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고, 잘 안 되면은 부업한다고 저런다, 정신이 딴 데 팔렸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싫어가지고 얘기를 아예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먹고 살기 팍팍하잖아요. 회사 사람들 중에 부업을 안 한다, 부업 얘기를 아예 안 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기 위로를 하거나 내가 잘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조금씩 더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데 마음을 쓰고 시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퇴사하고 뭔가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회사 생활은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퇴사 준비는요, 회사를 다니면서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매월마다 300만 원씩 혹은 400만 원씩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억에서 15억이 넘는 부동산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그만한 현금 흐름이 나온다. 이거를 사실 사람으로 빗대보면은 한 명의 인건비로 월마다 3, 400만 원씩 현금 흐름이 나온다면은 나는 이미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의 가치를 다 하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 그런 가치를 지닌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굉장히 아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퇴사를 한들 한두 달 안에 그만한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음이 꽤나 쫓기게 되더라고요. 저도 퇴사를 하고 한 3, 4개월 동안 열심히 받은 퇴직금 다 까먹고 해봤는데 그때만큼 마음이 쫄렸던 적이 없습니다. 물론 쌓아둔 돈은 있었지만 내가 쌓아둔 돈을 계속해서 까먹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쌓아놨던 돈, 모아둔 저축한 돈을 계속해서 까먹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꼭 퇴근하고 주어지는 시간들을 활용하셔서 제2의 수익을 만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부업 그리고 수익화 방법 중에서 안 되는 건 없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 단타 트레이딩, 유튜브, 전자책, 최근에 유행하는 쇼츠, 인스타그램, 해외 구매 대행,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요, 모두 다 도전하면서 100만 원 이상씩의 수익은 거둬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제가 수강료를 지불하고 배운 것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 정보만을 취합해가지고 저 나름대로 해석해서 도전했던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도전해보고 느낀 것은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드는 거 평생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시작한다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전문가들처럼 영상 컨텐츠의 기획 센스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불가능이라고 말할게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한두 달 안에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저는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조급함을 갖고 덤비기보다는 내가 확실하게 깊이 있게 배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분야만 지긋하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파고들면은 그래도 월급의 절반만큼 혹은 월급만큼은 수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20살 중반 혹은 30살쯤에 첫 취업을 제대로 하게 되는데, 취업하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겪나요? 6년 동안의 초등학교 과정, 그리고 또 3년 중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월급 300만 원 받기 위해 가지고 12년을 쏟아붓는데 6개월의 노력을 쏟을 수 없다? 저는 이것은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조급한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수익화 혹은 부업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있다면은 적어도 한 분야는 한 3에서 6개월 이상은 파고들면은 무조건 뭐라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내 의지력을 믿지 말자입니다. 시작하면은 왜 그 생각 바로 들 거예요. 초반에 한 10,000원 수익 나거나 혹은 뭐 5만 원 수익 벌거나 그러면은 이거 한 달 동안이면은 150만 원, 두 달, 세 달 열심히 한다면은 500만 원, 1,000만 원 금방 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 구간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에요. 2, 3일 바짝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이 나온다? 제가 볼 땐 초심자의 행운일 확률도 높지만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요, 내가 그런 루틴을 몇 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본인의 믿음입니다. 사람은요, 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이
있고 그 살아온 시간에 대한 형태는 내 몸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여태 퇴근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넷플릭스 보다가 밤 10시 되면은 맥주 한 잔 먹고 자는 생활을 반복해 왔다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걸 다 바꿀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루틴들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게 저는 관성을 깨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의지력을 초반에 1, 2주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지 마시고, 같이 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과 벌금 제도를 걸어서 뭐 챌린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못하면은 내가 벌금 가족들한테 줄게 하는 식으로 친구나 가족들한테 엄포를 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친구나 가족들한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 너무 위험하지 않냐, 왜 그렇게까지 하냐 라고 조언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은 한 귀로 싹 흘리시고 좋은 부분만 활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력 너무 믿지 마시고 강제성을 띨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5번째입니다. 시중의 유튜브 정보로도 충분하다입니다. 근데 이때 충분하다는 거는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따릅니다. 월의 수익을 50에서 100만 원 정도까지 버는 데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비싸게는 330만 원짜리까지, 가장 저렴하게는 50만 원짜리까지 부업 강의를 지출하면서 배워봤는데요, 딱 느낀 게 그거였습니다. 진짜 좋은 정보는 무료로 돌지 않는구나. 그리고 강의를 하고 강사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좋은 정보, A급, S급 정보를 무료로 다 풀면은 유료 강의 신청자분들을 볼 낯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유료 강의에서 S급 정보들이 나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튜브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나쁜 정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료로 나오는 정보들도 충분히 월에 50에서 100만 원까지 벌기에는 무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유료로 강의를 수강했던 것들, 그분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컨텐츠를 쭉 보고 느낀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 꼭 숙지하시고 유튜브 정보들도 한번 쏙 보시는 것도 좋겠다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6번째입니다. 나한테 맞는 성향의 부업을 찾는 것이 최고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퇴사 준비에 4년을 썼는데요, 그 4년 동안 유튜브 부업, 주식 단타, 해외 구매 등 전자책 작성까지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4년 동안 쭉 하면서 느낀 것은 내 성향에 맞는 부업을 너무 늦게 찾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튜브로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어요, 저런 일 하고 있어요 하면서 자기 사업을 홍보하는 사람들도 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최소 부업 한 개당 1년씩 제가 직접 온몸으로 다 두드려 맞아가면서 하나씩 경험치를 키우고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 1년씩 1년 반씩 시간 써보니까 그제서야 느낀 거예요. 이거 내 성향이 안 맞는 거였네. 지금 내가 직장 다니면서 병행하기는 힘든 거였네. 근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성공한 사업가분들 혹은 성장하는 사업가분들을 보면 그분들 하루 루틴,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병행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정말 치밀하게 감정을 이입하고 하루 루틴을 이입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내 환경에서 저런 것들 진짜 내 삶에 적용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지속이 가능할지가 딱 보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제가 부업 강의비로 3천만 원 쓰면서 느낀 점을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먹고 살기 힘든 이 팍팍한 시대에 온라인 사업으로 최대한 적은 리스크로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도움되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온라인 사업으로 살아남기를 도전 중인 김트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